지금 여당, 야당 다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고 야당은 지금 계속 개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수인 처장, 네. 일단 야당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자 동아일보에는 커튼 뒤 정치, 그러니까 정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라든지 네, 이런 자세한 배경 이야기가 실리는 코너인데요. 거기에 바로 3일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노 핵심 인사인 윤호중 의원과 굉장히 거친 설전을 벌였다. 거친 이런 설전이요? 기사, 예,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떤 정도로 거칠었는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바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날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는데요. 윤호중 의원이 핵심 친노 인사이면서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고 또 그 여러 가지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참석하다가 의원 카톡방에 윤호중 의원이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띄운 글을 뒤늦게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평상시 같으면 안 되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의원총회 열자고 해서 안 연 적이 있느냐. 윤호중 의원도 지도부에 내 남일처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세월호 특별법 정국을 맞아서 친노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일을 잘못했다고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총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놔야 된다. 아니면 원내대표직도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의 의원총회 소집, 바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원총회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화가 폭발을 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엔 윤호중 의원이 친노를 대표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2개 다 하고 있는데 둘 다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 그렇죠. 이런 하나를 취지로 했다는 내려놓거나 거죠. 둘 다 내려놓거나 이런 걸 따져보자. 이런 의원총회라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강경파의 중심에 선 게 친노그룹이고 또 윤호중 의원이 친노 핵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바로 이정현 의원 하면 누굽니까?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격, 참 정당 역사상 대변인 격이라는 단어를 처음 연 분인데요. 바로 윤호중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 격입니다. 문재인 의원은요. 기자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트위터에 올리든지 아니면 윤호중 의원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이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또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실상 문재인 의원이 의원총회를 소집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자, 그럼 내년 3월에 지금 야당이 전당대회, 즉 대표를 다시 뽑는 행사를 치를 예정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굳이 이 시점에서 박영선 대표를 낙마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친노그룹은 어떻게든 결집이 필요한데요. 친노그룹이 결집하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명분은 바로 세월호 전국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세월호 특별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정을 해서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아주 선명한 야당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진상조사위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철저하게 각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친노로부터는 일단 지금 버림받는 분위기고 중도와 온건파, 여기서 지금 사실상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분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네, 흥미로운 게요. 처음에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2가지를 동시에 맡았을 때 중도파 의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남다른 관계 때문입니다. 네, 2012년에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였을 때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았고요. 두 사람은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경희대 동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끈끈했죠.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친노라는 어떤 당내 다수 그리고 강경파 쪽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중도파의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어느 정도 중도파 입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식으로 가면서 오히려 강경파들은 멀어졌고요.
중도파들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지탱해주는 희한한 지금 구조가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장외투쟁 반대 서명을 주도한 황주홍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묻자 지금 그렇게 잘한다라는 평가는 듣지 못하지만 우리 당 내부에서처럼 사사건건 못한다고만 한다면 어느 누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당내 강경파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는 희한하게 당의 소수인 중도파와 세월호 전국에서 가까워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자, 지금 내부 상황을 조수진 차장이 아주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니까 아마 지도부들 또 역에 나가서 또 기성객들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려나간 곳 아주 흥미롭게도 용산역이었습니다. 용산역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 갔습니다. 왜냐? 서울역, 바로 경부선이 지나가는 데죠.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은 확보하니까 바로 영남선이 지나가는 쪽으로 가서 외연을 확장하겠다. 예. 이랬는데 이번 730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도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도 있었고요. 지금 호남에서의 새정치연합 지지율 하강 곡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으로 간 것, 바로 당을 다잡기 위해서는 전통적 지지층이 몰려있는 곳부터 다잡아야 당이 설 수 있다. 이래서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용산역으로 향한 겁니다. 근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용산역으로 갔는데 네. 새누리당은 조수진 차장 어디 안 갔? 네, 어디 서울역을 갔나요? 오늘은 그 귀성인사라는 아주 명절 때마다 어떤 단골 메뉴죠. 그걸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요? 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번에 그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예. 귀성인사를 하기가 조금 민망해진 것 아닌가? 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해서 지금 귀성 인사를 나간 건가요? 네,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말들이 그 보수 대혁신과는 아주 거리가 먼 좀 민망한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민생 현장을 살피면서 정책 정당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는 차원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회관을 찾은 모습이네요. 네, 바로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요.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를 했다가 정부 지원에 받고 국내에 예. 정착한 동포들을 위한 곳 바로 인천의 사할린 동포복지회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늘 다른 곳을 찾았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예. 바로 용산 소방서의 119 안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예. 바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안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핫한 얘기들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봤고요.